저는 죽음의 계곡에서 20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2024년 4월 전 세계가 포기했던 한국인 등산가의 기적적인 생還. 히말라야 설산에서 홀로 보낸 200일.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생존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 북한산 등산로. 45세의 산악인 정민수 씨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릅니다. 왼쪽 발가락 3개를 동상으로 잃었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불과 6개월 전 그는 해발 6,400m 히말라야의 크레바스에서 200일간의 고립 끝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산이 저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살려주었습니다. 그 200일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2023년 9월 15일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정민수는 안나푸르나 남벽 단독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산악인이었지만 안나푸르나는 만만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망률 32%,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였죠. 등반 5일째 되는 날 해발 6,400m 지점. 순조롭게 오르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그를 덮친 것입니다.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끝없이 떨어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정민수는 깊이 15m의 크레바스 바닥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배낭이 쿠션 역할을 해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왼쪽 발목이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레바스 벽은 수직에 가까웠고 매끄러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기는 추락 시 파손되었고 구조 신호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24시간만 버티면 누군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사태로 그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고 단독 등반이었기에 그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었죠. 3일 후 베이스 캠프에서는 수색을 시작했지만 너무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0일치를 준비했지만 추위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심했습니다. 정민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 한 끼, 최소한의 약만 먹기로. 쌀 한 줌, 견과류 몇 개.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어요. 크레바스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도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햇빛은 하루 2시간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어둠이었죠. 2주가 지나자 정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들고 배낭을 뜯어 추가 보온재를 만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레바스 한쪽 벽에서 작은 얼음 동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깊이 3m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동굴 안쪽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가의 유품들이었죠. 낡은 일기장, 통조림 몇 개, 그리고 부싯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실패했지만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민수는 그 일기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살아남기 위한 계획, 그리고 철학적 사색들. 42일째. 오늘 까마귀 한 마리가 크레바스 위를 날아갔다. 생명체를 본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식량은 극도로 아껴 먹었습니다. 하루 300칼로리. 일반 성인 필요량의 8분의 1 수준이었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정신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50일째 정민수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얼음 도끼로 벽에 홈을 파며 조금씩 올라갔지만 5m 지점에서 미끄러져 다시 추락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7살 딸 사진을 보니 다시 힘이 났죠.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탈출 대신 생존에 집중하기로 얼음을 깎아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을 만들고 동굴을 더 깊이 파서 온도를 높였습니다. 100일째 외부에서는 정민수를 죽은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했고 언론은 그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20kg이 빠지고 동상으로 발가락의 감각을 잃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죠. 죽음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오히려 삶이 선명해졌어요. 수만 번 심장 박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150일째 정민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크레바스 바닥에 작은 개울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이죠. 물을 따라가니 크레바스가 점점 넓어졌고 200m쯤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빙하 동굴로 이어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빛이 보였어요. 진짜 햇빛이 5개월 만에 보는 제대로 된 햇빛이었죠. 하지만 동굴 출구는 여전히 절벽이었습니다. 정민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SOS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배낭천을 찢어 깃발을 만들고 거울로 빛을 반사시켰죠. 180일째 체력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제는 기어다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저 동굴 입구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2024년 4월 3일 200일째 되는 날 네팔군 헬리콥터가 정기 순찰 중 이상한 빛 반사를 포착했습니다. 조종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빙하 동굴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존자 발견. 반복한다. 생존자 발견.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정민수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체중은 45kg 원래의 절반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0일간 히말라야 크레바스에서 생존하다니. CNN은 인류 생존 역사의 신기록이라고 보도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정민수는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7살 딸은 아빠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야위어 있었지만 목소리를 듣고는 곧 아빠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하늘나라에서 돌아온 거예요? 응,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왔어. 현재 정민수는 생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200일, 죽음의 계곡에서 찾은 삶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크레바스에서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요. 그는 여전히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복이 아닌 교감을 위해서입니다. 산은 저를 시험했고 저는 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예요. 200일간의 고립. 그것은 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 시간이었고 동시에 생명의 위대함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지구총감동이었습니다.